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호두 껍데기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것은 결코 농담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그 기괴한 소리는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 안쪽에서 뇌가 직접 인식하고 있는 뼈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새벽 2시 14분 뉴욕의 조용한 마을 베들레헴.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꺼진 이 평화로운 시간, 우체부 피터 포코는 자신의 침대 속에서 은퇴 후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누군가의 묵직한 체중에 눌려 끼익 하고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는 그 불길한 소리를 말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 크리스토퍼가 시퍼렇게 날이 선 등산용 도끼를 양손에 꽉 쥔 채 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 서서 사리가 가득 담긴 거친 숨을 내뱉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말입니다. 첫 번째 휘두름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둔탁하고 축축한 퍽하는 충돌음뿐이었죠. 예리하게 갈린 도끼날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피터의 전두 옆 피지를 정중앙으로 관통해버렸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고통을 인지하며 현실을 판단하는 뇌의 핵심 부위가 그 자리에서 도륙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생물학의 상식과 신의 논리는 무참히 깨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도끼날이 피터의 전두엽을 관통했을 때 그의 인간적인 자아를 유지하던 뇌 신경망은 단번에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그의 심장은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전두엽을 으깨버렸다면 뒤이어 쏟아진 16번의 무차별적인 난도질은 그의 얼굴 형체 자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도끼날은 피터의 턱뼈를 박살내며 파고들어 치아 여러 개를 어두운 방 바닥으로 튕겨냈습니다. 오른쪽 눈구멍은 으깨진 뼈, 조각과 으스러진 안구의 잔해로 가득 찼으며 코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함몰되었습니다. 이미 피터의 이마에는 성인 남성의 주먹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틈으로 뜨거운 뇌수가 울컥거리며 흘러나와 하얀 베개를 검붉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뇌로 전달해야 할 부위가 이미 물리적으로 소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전선이 꼬인 고장난 태엽 인형처럼 몸을 뒤척였습니다. 잘려나간 목 혈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분수처럼 천장에 튀어 기괴한 무늬를 만들었지만 피터는 드디어 아침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묵직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있을 안경을 찾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절반은 이미 아들의 도끼에 무참히 잘려나가 침대 밑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사라진 뭉툭한 손목으로 협탁 위를 피범벅으로 만들며 더듬거렸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치아 조각들을 맨발로 밟으며 일어섰습니다.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그 끔찍한 감촉조차 그에게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습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체가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루카스 경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비릿한 피 냄새와 구역질 나는 악취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부터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그리고 온 집안의 벽면은 마치 누군가 붉은 페인트를 양동이째 들이부은 듯 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닥에 뒹구는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너무나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시리얼 그릇 하나가 그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터는 머리가 반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1층으로 내려와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릇 안에는 하얀 우유 대신 피터의 깨진 머리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진 검붉은 선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숟가락 옆에는 그가 음식을 씹으려다 뱉어낸 자신의 잇몸 조각과 부러진 치아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스 경관은 훗날 이 장면을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이 일상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버리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인형극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소름 끼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터가 뇌가 사라진 채 집안을 배회할 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의 증언과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피터는 거실을 지나며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뚫린 턱과 잘려나간 혀 때문에 정확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와 즐겁게 아침 인사를 나누는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터의 뇌가 현실의 이 끔찍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차단해버리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 속의 환각을 강제로 불러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이미 죽어가는 상태에서 자신을 죽인 살인마가 아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크리스토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오늘 아침은 공기가 참 맑구나. 자신의 뇌수를 바닥에 쏟아내며 식탁을 차리던 아버지는 등 뒤에서 도끼를 들고 떠는 아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 본능을 넘어선 인간의 뇌가 선사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구토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터는 이제 마지막 루틴을 위해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얼굴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붉게 다져진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의식적으로 면도 거품을 손에 짰습니다. 사실 턱 근육이 완전히 박살났기에 거품은 입으로 들어가는 대신 목덜미와 이마의 구멍 속으로 줄줄 흘러내렸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이마에 뚫린 구멍 가장자리, 즉 깨진 두개골의 예리한 단면에 부딪혔습니다.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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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한 새벽에 화장실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면도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뼈를 생으로 긁어내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었습니다. 피터는 입술이 잘려나가 훤히 드러난 잇몸을 보이며 기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틀자 그가 뱉어낸 검은 핏덩어리와 으깨진 뇌 조각들이 배수구를 단번에 막아버렸습니다. 물은 금세 넘쳐흘러 화장실 바닥을 선명한 붉은 바다로 만들었지만 피터는 그저 묵묵히 수건으로 구멍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옷장을 열어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목에서는 여전히 피가 꿀렁거리며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바닥에 완전히 쓰러지기 전 마지막 모든 힘을 쥐어짜 서재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의 끊어지기 직전인 손목 신경을 억지로 비틀어 펜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크리스토퍼의 대학교 등록금 수표에 정성스럽게 서명했습니다. 수표 용지 위로 피터의 뇌수가 뚝뚝 떨어져 글자가 번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입가로 가져가 핥아 봉인했습니다. 입안 가득 고인 자신의 선혈을 느끼면서도 그는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양 웃으며 봉투를 닫았습니다. 거울 속의 증인 사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터가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던 그 기괴한 순간 아들 크리스토퍼는 바로 뒤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튄 피 자국 사이로 아들의 떨리는 지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울을 통해 등 뒤에 선 아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뇌가 사라진 아버지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살인마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거울에 튄 아들의 피를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비로운 괴물의 모습에 정신이 붕괴되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신문을 집어 들려다 그제야 자신의 몸이 이미 시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한 평온한 일상은 진짜입니까? 혹시 당신도 피터 포코처럼 이미 죽은 채로 습관에 의지해 기괴한 연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 등 뒤에서 누군가가 도끼를 높이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샤도우 파일스였습니다. 구독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